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구매 대행업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중국 기념일하고 그와 관련된 연휴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기념일이나 연휴가 한번 걸리면 우리나라처럼 뭐 2박 3일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 거의 일주일 가량을 이게 쉬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조 공장을 통해서 물건을 수입한다고 이제 치면은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고향에 이제 내려가고 고향에서 다시 올라오는 기간까지 고려를 하면은 한 보름 정도 가까이를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념이라고 연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주문을 했다가는 상당히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물건을 딱 구매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 연휴가 껴갖고 이제 배송은 돼도 중국 세관에서 통관이 안 된다. 공무원이 쉬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물건이 중국에서 묶여 있어요. 그 일주일이라고 치면은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애로사항이 좀 이제 많죠. 그래서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념이라고 연휴는 의외로 수입하시는 분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깜빡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가끔 깜빡하는 경우 있거든요. 갖고 요번에는 그 중국발 그런 질병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지 몰라도 그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춘절하고 국경절이 같이 이제 껴갖고 한 7일인가 그걸 쉬었거든요. 그 연휴 때. 근데 중국 판매자하고 택배사는 이때 보통 다 업무는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크게 뭐 이동하는 과정까지는 별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중국 공무원들은 국가 공식 공휴일이나 이제 쉬는 날에는 다 일을 쉬니까 그게 이제 좀 이제 물건이 아무래도 잠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여갖고 중국 판매자하고 택배사가 제가 요번에 주문했을 때는 한 명도 쉬는 중국 판매자가 없었어요. 다 일을 했었고 택배사도 이렇게 해서 오는 거 보면은 다 업무 제대로 다 보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오히려 배대지가 이제 쉬어갖고 이게 오는데 이제 한국으로 너무나도 좀 이제 그게 기간이 좀 걸렸던 거죠. 하고 올해 같은 경우를 빼고는 다른 해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은 이제 중국 판매자 제품 상세 페이지 안내를 이제 보면은 1688이나 뭐 타오바오나 그런 사이트들 상세 페이지 보면은 이제 연휴 그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쯤에 뭐 언제부터 뭐 휴무한다. 물건은 언제부터 이제 휴무하고 언제부터 이제 보내주겠다. 이제 그런 공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지를 미리미리 보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공지 이제 배송 공지를 보면은 이제 그에 맞게 뭐 그 해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배송 지원 공지 같은 거를 올려주시면 좋아요.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뭐 무슨 중국 그 연휴 기간이라서 이때 주문이 들어오는 건에 한해서는 뭐 배송이 뭐 이렇게 좀 이제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 공지사항을 올려놓으시는 게 좋죠. 하고 밑에도 써놨지만은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라 갖고 중국 판매자하고 택배 대부분이 영업을 했었습니다. 하고 뭐 영업을 해도 뭐 배대지하고 중국 세관하고 우리나라 세관이 일단 쉬니까요. 물론 뭐 쉰다고 해도 물량이 이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는 그 공무원들도 업무는 본다는 말은 있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인 전산으로는 일단은 업무는 멈춰 있는 걸로 돼 있어요. 하고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기념일, 중국 기념일 연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요. 이제 보면은 춘절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1년 이제 순서대로 해갖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춘절이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치면 음력 이제 설날, 아니, 우리나라 설날 이제 구정이라고 하죠.
그때 우리나라 설날 구정하고 비슷한데 이제 보통 춘절이 1월이나 2월쯤에 해갖고 이제 있어요. 갖고 우리나라 뭐 구정하고 연휴 기간이 똑같지는 않아요. 갖고 이때 뭐 그러니까 보면은 뭐 제일 좋은 건 구글링 하셔갖고 뭐 2020년 중국 연휴, 중국 명절, 뭐 중국 기념일 아니면 이제 내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중국 기념일 달력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은 언제 언제 이렇게 빨간 날 짜르륵 치는지 그게 다 이제 누가 정성스러운 분들이 다 올려놨어요.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보통 춘절 때는 아무래도 이제 춘절이 제일 좀 그러니까 중국에서 치면은 춘절하고 노동절하고 국경절이 제일 큰 거의 명절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좀 또 많이 쉬고 그러는 경우죠. 그래갖고 보통 이제 춘절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일주일을 휴무인데 배대지하고 일단은 그 세관이 업무를 쉬니까 일주일 동안은 물건이 잠겨요. 계속 이게 했던 말 또 하는 거지만은 제조사에서 직접 물건을 공수하시는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제조 공장이 중국 제조 공장이 춘절 일주일 이제 쉬고도 그 전후로 해갖고 뭐 일주일을 더 쉰다 하면은 이게 거의 보름 동안을 물건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일주일 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물건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려고 이게 다 쌓여 있겠어요. 그럼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물건에 이제 치여가지고 쌓여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뭐 그냥 물건 그냥 건네주면 받는 방식이 아니고 또 다 또 세관하고 막 통관 이런 거 해갖고 또 뭐 컨테이너 전부 다 검사 대상이면 검사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검사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갖고 하면은 병목 현상이 좀 생겨요. 그러면은 말이 뭐 일주일 뭐 보름이지 정말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춘절, 1년 중에 춘절 일단은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별표 여기 해놨어요. 그 청명절이라고 4월경쯤에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건 3일이에요. 갖고 별 뭐 구매대행하면서 별 타격은 없고 청명절이라고 뭐 이렇게 배대지에서도 뭐 쉬는 날이라서 일 안 한다고 뭐 이런 공지도 거의 안 올릴 만큼 이거는 뭐 거의 안 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표 이제 친 게 노동절. 중국이 이제 공산당 이제 해갖고 그 농민하고 무슨 노동자들 뭐 그거 해갖고 이런 노동절을 좀 이렇게 길게 쉬어요. 갖고 쉽게 말하면 이제 5월 1일부터 해갖고 이제 쉬는데 여기도 일주일을 쉬어요. 갖고 일주일 이제 쉬어갖고 이때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오절 한 6월쯤에 있는데 보통 이것도 3일이라서 이거 단오절은 뭐 이렇게 크게 안 치고요. 그 다음에 중추절. 중추절은 의외로 춘절보다는 그렇게 뭐 길게 안 쉬어요. 보통 3일 정도 쉬는데 뭐 우리나라 음력 추석하고 뭐 이제 기간 뭐 비슷한데 뭐 똑같지는 않고요.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이렇게 휴무일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데 너무 이게 다음 바로 이제 10월이 국경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경절하고 너무 이렇게 중추절이 가깝다 싶으면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중추절하고 국경절을 같이 셌거든요, 연휴를.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갖고 뭐 중추절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3일 휴무한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국경절. 국경절에서 보면은 뭐 요우커가 뭐 중국에서 온다 하면은 거의 뭐 춘절이나 국경절 때 많이 오거든요. 그만큼 뭐 중국 내에서 이동도 많고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오고 뭐 그런 때인데 10월 1일 날 해갖고 국경절 해갖고 보통 이때도 한 일주일 정도 쉬어요. 하고 여기도 위에도 써놨지만 여기 밑에도 여기 써놨는데 중추절하고 뭐 이렇게 기간이 가까우면은 같이 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일주일을 쉬기 때문에 그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공지를 잘 올리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있는 게 광군절이에요. 광군절은 막 국가에서 뭐 그런 건 아닌데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뭐 이제 구매 대행을 할 때 이제 11월 11일 이때가 광군절이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하면은 막 세일을 막 하잖아요. 중국 광군절 때도 막 세일 행사를 해요. 갖고 하는데
그냥 세일 행사로 하고 해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그런 거는 있긴 한데 그만큼 물류량이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하고 11월 11일 뭐 이때부터 해갖고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그거 한 진짜 모아면 한 20일 이때부터 해서 한 20일이나 아니면 11월 11일 이후부터 그냥 11월 말까지는 그냥 그 물량 폭증한 걸 그걸 해소를 하느라고 엄청나게 병목 현상이 생겨요. 하고 중국 내에서도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으로 넘어와 갖고 이제 통관까지 걸리는 기간 통관 그 기간 걸리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너무 택배량이 많으니까 이게 택배 상품을 이제 전달하는 것도 전달하는 건데 그냥 완전 짐짝집처럼 그냥 막 실어다 그냥 확 부어놓고 막 이렇게 택배 분류 작업을 막 하는데 너무 물건이 많다 보니까 택배 박스가 이때 광군절 때는 좀 택배 박스가 훼손되는 경우도 많고 택배 박스가 찌그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안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른 때도 물론 다른 연휴 때도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지만 광군절 때는 정말 그냥 완전 물건에 치이는 수준이기 때문에 택배 박스가 이렇게 파손되고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러면서 그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금속 케이스 같은 거에 들어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금속 케이스가 이렇게 찍히거나 찌그러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때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커피잔 같은 거 있잖아요. 머그컵. 이런 뭐 유리나 도자기로 된 거, 뭐 아니면 뭐 무슨 냄비, 이렇게 도자기 냄비 이런 거 유리 냄비 같은 거 사시는 분들은 이때 아무리 뭐 스티로폼 포장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이게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광군절 때 이제 중국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깨지는 경우가 이때 좀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평상시 때보다 오히려 배대지에다가 그 포장 보완을 돈을 조금 얼마 옵션 가격을 더 주더라도 포장 보완을 이렇게 체크해 갖고 보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평상시도 뭐 포장 보완은 하지만은 광군절 때는 특히나 그런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 포장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대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미리미리 이때 연휴 있잖아요. 제가 위에 써놓은 거 주의해야 될 기념일 별표치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고 별표 친 거 있어요. 춘절, 뭐 노동절, 중추절, 국경절, 광군절 이 별표 친 때는 그 달력을 미리 보시고 미리미리 배송 안내 공지를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배송 지연이 되는 걸 알고 구매하는 거랑 모르고 구매하는 거랑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경절, 노동절 이런 건 한국에 없잖아요. 뭐 근로자의 날 뭐 이런 거에 노동일이라고 하나?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나? 그거 하루 쉬어봤자 우리나라 하루 쉬는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중국처럼 쉬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이런 거 자체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국경절하고. 우리나라도 건국일 뭐 이런 거 할 때 뭐 이렇게 중국처럼 막 일주일 이렇게 쉬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배송 안내 미리 고객이 배송 지연되는 거 그리고 밑에 또 추가로 써놔야 돼요. 어떤 구매 대행 판매자한테 사더라도 이 기간에는 배송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 써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귀신 작전이죠. 내가 배송 지연 공지를 해놨지만은 나 말고 다른 판매자한테 물건을 산다고 해도 어차피 걔네도 느려.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배송 공지를 올리시면 좋고요. 그다음 평소에 이제 잘 나가는 상품 있잖아요. 그때는 좀 소량이라도 몇 개씩은 이제 그 배대지에 재고로 좀 이렇게 미리 사서 쟁여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때 기간만큼은. 그래야 아무래도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물건을 이제 한국으로 해서 보내갖고 고객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배터리 상품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항공으로 안 되고 해운으로만 되는 제품들. 하고 이런 그런 특이한 케이스나 아니면 막 크고 무거운 그런 제품이 아니라면은 해운으로 보내지 마시고
이 그 주의해야 될 그 별표친 기념일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으로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상시에도 해운이 빠르다고 해도 항공만큼 빠르진 않아요. 해운은 일단은 뭐 배에서 선적해서 넘어가는데 해갖고 한 뭐 2, 3일은 일단 먹는데 항공은 그냥 하루면 넘어가니까요. 당일날 넘어가서 당일날 해갖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항공은 정말 빠를 때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결제를 이제 하고 나면은 다음날 이제 비행기에 선적이 돼요. 그럼 다음날 그러니까 선적이 된 이제 비행기가 그날 이제 바로 그냥 오전에 이제 뜨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한국에 도착해서 오후에는 반출이 돼요. 그럼 저녁에는 국내 택배사로 인계가 돼서 그 다음 그러니까 뭐 택배사 파업 이런 거 있지 않은 이상은 그 다음 날에는 그냥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빨리 받아볼 수가 있어요, 항공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격 차이도 차이 뭐 나갖고 뭐 해운 고집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별표친 기념일에는 정말 이거 해운이 늘어지는 경우에는 한 일주일도 넘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물량이 막 밀리다 보면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할 때 고객이 막 컴플레인 해갖고 뭐 액바지 해갖고 욕 막 먹을 바에는 돈 조금 뭐 들고 하더라도 항공으로 보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배대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고 유명한 배대지보다는 소규모 배대지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배대지도 이게 배대지 나름인 게 소규모 배대지라도 이 배대지에서 물건을 이제 보내갖고 이제 물건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주는 물류업체 있잖아요. 이 물류업체가 큰 물류업체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고 꼽사를 껴고 같이 들어가는 물류업체를 쓴다. 그러면 같이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배대지 선택 요령 같은 거 할 때 그 방송 다뤘었을 때 내용에서도 말했지만 배대지를 일단 처음에는 여기저기를 써보세요. 해운도 써보고 항공도 써보고 뭐 그 뭐라 그러죠? 칭다오에서도 써보고 웨이아이에서도 써보고 그 상하이에서도 써보고 광저우에서도 써보고 이렇게 다 써보세요. 써보시면서 그러니까 배대지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배대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 아니고서는. 최근에 뭐 이렇게 단톡방 이렇게 구매 대행 뭐 이런 단톡방 있는데 보면은 아 정말 무슨 네이버 무슨 관련 카페에서 정말 아니다 싶은 배대지 업체가 있긴 하더라고요. 정말 그 고객 대응부터 해서 댓글을 그 배대지 업체가 나와갖고 뭐 이렇게 해명글을 달았는데 해명글이 아니고 완전 싸우자식으로 막 달고 그 정말 좀 대응이 아쉬운 배대지 업체가 있긴 한데 그런 뭐 특수한 경우 빼고는 일단 다 겪어보세요. 일단은 겪어봐야 여기가 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해운으로 했을 때 기간 얼마 걸리고 항공으로 했을 때 얼마 걸리고 그 이 지역 이 상품이 여기로 보냈을 때 어떻게 걸리고 일단은 물건이 예를 들어서 5일날 도착했다고 치면 5일날 뭐 몇 시까지 도착한 물건은 그날 바로 입고 처리 전산으로 입고 처리해갖고 사진까지 하자 있나 없나 그것까지 올려주는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들은 5일날 만약 물건이 도착하잖아요. 그 비록 오전에 도착했다고 해도 7일날 입고 전산이 잡히고 그리고 사진은 또 다음날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상품 그 확인 사진은. 그럼 벌써 배대지에서만 며칠이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배대지 같은 경우에 싸다고 뭐 무조건 가격만 싸다고 해갖고 뭐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해갖고 뭐 자기네 업체 뭐 그 대표나 뭐 이렇게 AS 그 콜센터 같은 데에서는 아 너무 좀 물량이 많아서 그렇게 늦어진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배대지에 아니 구매 대행에 그러니까 수입해서 하는 것도 물론 속도가 빨라야 되지만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물건도 물건인데 구매 대행의 생명은 속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가격이 막 크게 비싸지 않은 이상 정말 그냥 순탄하게 배대지에서 무슨 뭐 이렇게 물건 해갖고 했는데 뭐 거기 물류업체에서 무슨 뭐 그 물품 정보 무슨 입력을 누락해갖고 막 배송 그 뭐라 그러죠? 통관이 그 지연되는 게 한 뭐 3일이고 4일이고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 근데 그런 실수가 너무 많은 배대지도 있어요.
그럼 그 배대지가 그 물류업체 조금 하자가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기 물류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니까 그런 업체들은 이제 쓰다 보면 알게 되니 이제 걸르면 돼요. 하고 여러 곳 쓰다 보면서 이제 이런 때에는 뭐 소규모인데도 빠르게 되는 데가 있고 또 밑에 여기도 썼지만 배송비가 조금 비싸도 이런 때에는 빨리 출고시켜주고 그리고 빨리 한국에 도착해서 빨리 통관해갖고 바로 반출시켜주는 그런 배대지를 쓰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갖고 중국, 그러니까 흔히 좀 간과하기 쉬운 구매 대행업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간과하기 쉽고 까먹기 쉽고 그리고 이로 인해 갖고 조금 이제 배송 지연이고 컴플레인 막 폭탄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 갖고 한번 그 다뤄봤어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